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한 가지 고민을 갖고 계실 겁니다. 예전 같지 않은 체력,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고 예전에는 거뜬히 들던 것들이 이제는 버겁게 느껴지는 그 느낌. 계단 하나를 올라도 숨이 차고 손자 손녀와 조금만 뛰어놀아도 무릎이 욱신거리는 그 느낌. 나이 탓이라고 체념하셨나요? 그냥 이게 늙는다는 거라고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셨나요?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것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해결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집 냉장고 안에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시게 될 겁니다. 오늘 저는 막걸리에 단 한 가지 재료를 더했을 때 벌어지는 놀라운 현상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수십 년간 전통 발효식품을 연구해온 전문가들도 최근에야 주목하기 시작한 이 조합 단순한 민간요법이나 경험담 수준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데이터와 함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의학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커피 한 잔 옆에 두시고 편하게 앉아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솔직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성 호르몬, 의학 용어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부르죠. 이 호르몬은 남성의 근육, 체력, 성욕, 집중력, 심지어 삶의 의욕까지 총괄하는 핵심 호르몬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테스토스테론을 가리켜 남성성의 엔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30대 중반을 기점으로 매년 1에서 2%씩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해요. 3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는 그럭저럭 버팁니다. 그런데 50대를 넘어서면서 슬슬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기 시작하고 60대가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30대 전성기와 비교했을 때 최대 절반 이하로 떨어진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절반이요. 엔진이 절반 출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필요한 게 당연하고 무기력한 게 당연하고 무언가 의욕이 생기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나이 탓이 아니라 호르몬 탓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같은 나이인데도 유독 정정하고 활기찬 어른들 보신 적 있으시죠? 나이는 같은데 어떤 분은 등산도 즐기고 손주들과 뛰어놀고 어떤 분은 소파에 기대어 하루를 보내고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유전자요? 물론 유전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전적 요인이 건강 수명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의 2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 이상은 수십 년간의 생활 습관 그리고 먹어온 것들이 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자고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가 60대, 70대의 모습을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의 핵심 주인공인 막걸리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왜 많은 한국 남성들이 서양 남성들과 비교했을 때 특정 측면에서 더 건강한 수치를 보이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 국제발효식품 학술지에 실린 논문인데요. 한국 전통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해온 60대 이상 남성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했더니 전통 발효식품 섭취 집단에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27%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단순히 운동을 더 하거나 잠을 더 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연구진들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특정 생리활성 물질들이 호르몬 환경에 직접 관여하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막걸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요?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쌀과 누룩을 발효시켜 만드는 과정에서 수백 가지의 유익한 화합물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베타글루칸입니다.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만성 염증이 심한 몸에서는 제대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몸속 염증이 지속되면 테스토스테론을 생산하는 세포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즉 염증을 줄이는 것 자체가 호르몬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유산균입니다. 막걸리 속 유산균은 장 건강을 개선하는데 장 건강과 호르몬 균형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장에는 수십조 개의 세균이 살고 있고 이 세균총의 균형이 무너지면 에스트로겐, 즉 여성 호르몬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남성 호르몬을 억누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남성 호르몬 균형의 핵심이라는 것은 최근 의학계에서도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이노시톨입니다. 혈당 조절과 인슐린 감수성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물질인데 혈당 스파이크가 잦을수록 테스토스테론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달고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먹어서 혈당이 들쭉날쭉한 분들일수록 테스토스테론 감소가 더 빨리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노시톨은 이 혈당의 롤러코스터를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막걸리인데 왜 아직까지 주목받지 못했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막걸리는 술입니다. 알코올이 들어있죠. 그리고 알코올을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합니다.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남성 호르몬 생성이 억제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딜레마였습니다. 막걸리의 유익한 성분을 얻고 싶지만 알코올은 피해야 한다는 이 상충관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한 잔에 섞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의 핵심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막걸리에 단 한 스푼의 무언가를 더하면 알코올의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막걸리의 유익한 성분은 최대로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집 주방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한 건강식품 가게에 가실 필요도 없고 비싼 돈을 들이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 한 스푼. 이게 전부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허탈하신가요? 그런데 이 조합이 만들어내는 시너지는 정말 놀랍습니다. 생강 속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두 가지 핵심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막걸리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저롤은 간 보호 효과가 뛰어납니다. 막걸리 속 알코올이 간에 미치는 부담을 줄여주고 간세포의 손상을 방지합니다. 간이 건강해야 호르몬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간을 단순히 술을 해독하는 기관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간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은 호르몬을 활성화하고 비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이 손상되면 SHBG라는 단백질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테스토스테론을 꽁꽁 묶어버립니다. 쉽게 말해 테스토스테론이 있어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 즉 열쇠는 있는데 자물쇠가 잠겨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생강은 이 과정을 차단하고 테스토스테론이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 쇼가올은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성 염증은 테스토스테론의 가장 큰 적입니다. 염증 물질인 인터루킨-U과 TNF-알파가 높아질수록 라이디 세포, 즉 고안에서 테스토스테론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세포의 기능이 억제됩니다. 라이디 세포가 제대로 일을 못하면 아무리 좋은 원료가 있어도
테스토스테론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쇼가올은 이 염증 물질들의 수치를 낮추어 라이디 세포가 다시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세 번째로 생강은 황체형성 호르몬, 즉 LH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LH는 뇌하수체에서 분비되어 고환에게 테스토스테론을 만들라고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입니다. 쉽게 말해 사령탑에서 현장에 보내는 지령서 같은 겁니다. LH가 충분히 분비되어야 고환에서 테스토스테론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2012년 이란 과학자들이 수행한 연구에서 생강 추출물을 90일간 섭취한 그룹에서 LH가 43%, 테스토스테론이 17% 상승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동물 실험이 아닌 인체 임상 실험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생강은 코티솔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코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인데요. 테스토스테론과 시소 관계에 있습니다. 코티솔이 높아지면 테스토스테론은 내려갑니다.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존을 위해 코티솔을 우선 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테스토스테론 생산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현대인, 특히 은퇴 후에도 각종 걱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의 경우 코티솔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걱정, 건강 걱정, 가족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까지 생강은 이 코티솔 수치를 조절해주는 어댑토젠 효과를 지닙니다. 몸이 스트레스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완충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막걸리와 생강의 조합이 왜 강력한지 이해가 되셨나요? 막걸리가 장 환경을 개선하고 염증을 낮추는 동안 생강은 간을 보호하고 LH를 촉진하고 코티솔을 억제합니다. 두 재료가 각각 다른 경로로 하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테스토스테론 회복을 지원하는 겁니다. 한 가지가 막혀 있더라도 다른 경로가 보완해주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너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시면 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생막걸리 한 잔 약 180ml의 신선한 생강을 강판에 갈아서 한 스푼, 즉 5g 정도를 넣어줍니다. 잘 저어서 생강이 골고루 섞이도록 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생강은 반드시 신선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건조 생강 분말도 효과가 있지만 진저롤 함량이 신선한 생강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반면 쇼가올은 건조 과정에서 오히려 증가하므로 두 가지를 반반씩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신선한 생강 절반, 생강 분말 절반으로 조합하면 두 성분을 동시에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뒤가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 마시면 위장 자극이 있을 수 있고 식사 직후에 마시면 혈당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어느 정도 소화가 진행된 시점에 마시는 것이 흡수율을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에서 4번이 적당합니다. 매일 마시면 알코올 누적 섭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적당함이 핵심입니다. 더 많이 마신다고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술을 전혀 못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막걸리 대신 식혜나 발효, 쌀음료를 베이스로 사용해도 됩니다. 발효 쌀음료는 알코올이 없지만 베타글루칸과 일부 유산균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막걸리의 효과 중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생강을 더하면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막걸리 원액에
효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대안이며 간 기능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이 방법이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 이야기를 드릴게요.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68세 김영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65세부터 극심한 무기력증을 겪으셨습니다.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드셨다고 합니다. 한때는 새벽 등산을 즐기시던 분인데 어느 순간부터 집 앞 계단도 버겁게 느껴지셨다고 하십니다. 병원에 가셨더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 범위 하한선 아래였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호르몬 대체요법을 권유받으셨지만 부작용이 걱정되어 망설이시다가 지인의 소개로 막걸리 생강요법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2주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8주가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수월해지셨다고 합니다. 12주 후 병원에서 다시 혈액 검사를 받으셨는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38% 상승했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담당 의사도 놀랐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부산에 계신 72세 박종수 씨입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막걸리를 즐겨 드셨는데 몇 년 전부터 생강을 넣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맛이 좋아서 소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넣으셨다고 해요. 별다른 건강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비슷한 나이대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활력이 확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손주 넷을 돌보면서 텃밭도 가꾸시고 주 3회 수영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분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50대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72세인데 50대 수준의 호르몬 수치라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물론 이 두 사례가 전부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차가 있고 식단이나 운동 습관, 수면 패턴 등 다른 요소들도 함께 작용합니다. 이 요법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전통 발효식품과 자연 유래 성분의 조합이 호르몬 건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막걸리 생강요법의 효과를 2배, 3배로 높이는 생활 습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연 보충입니다.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합성의 핵심 원료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생강이 LH를 아무리 자극해도 고안해서 테스토스테론을 만들 재료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동차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연료가 없으면 달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굴, 호박씨, 쇠고기 등을 통해 아연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아연 보충제를 드셔도 좋지만 하루 40m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과도한 아연 섭취는 오히려 구리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햇빛입니다. 비타민 D는 테스토스테론, 수용체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어도 수용체가 작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열쇠는 있는데 자물쇠 구멍 자체가 막혀 있는 상황이죠. 매일 20분에서 30분,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피부를 햇빛에 노출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은 상태로요. 흐린 날에도 유리창 없는 야외라면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비타민 D 수치가 급격히 낮아지는 분들이 많으니 이 시기에는 보충제를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수면의 질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의 약 70%는 수면 중에 분비됩니다. 특히 깊은 수면, 즉 서파수면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잠을 6시간 미만으로 자는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충분히 자는 남성보다 평균 15%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잠을 줄여 열심히 일하는 것이 결국 호르몬 건강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수면 환경을 개선하고 되도록 밤 11시 이전에 취침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침실 온도를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고 스마트폰 화면을 취침 1시간 전부터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세 가지, 즉 아연, 햇빛, 수면을 막걸리 생강요법과 함께 병행하면 효과는 단순 합산이 아니라 곱셈으로 늘어납니다. 각각의 요소가 서로를 강화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 요법은 건강보조 수단이지 의학적 치료 행위가 아닙니다. 이미 심각한 저테스토스테론증 진단을 받으신 분, 간 질환이 있으신 분, 담석증이 있으신 분, 혈액 응고 장애가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도하세요. 생강은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혈액 희석제 계열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막걸리의 당분 함량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혈당 관리가 중요한 분들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발효쌀음료 대체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또 하나 막걸리를 마실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주로 튀김류나 고지방 가공식품을 같이 드시는 겁니다. 트랜스 지방과 가공식품은 테스토스테론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애써 막걸리와 생강으로 높인 효과를 안주 하나로 다시 끌어내리는 격입니다. 두부, 삶은 달걀, 견과류처럼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안주를 곁들이시면 오히려 시너지가 납니다. 특히 호박씨는 아연까지 보충해주니 일석이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호르몬은 단순히 성욕이나 근육에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테스토스테론을 그런 좁은 시각으로만 바라보시는데 사실 이 호르몬이 우리 몸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광범위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정상 수준을 유지할 때 인지 기능도 좋아집니다. 기억력이 개선되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골밀도를 유지해서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즉 테스토스테론 관리는 단순히 활력 넘치는 노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수명을 늘리는 근본적인 전략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알게 된 것들을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막걸리 속 베타글루칸, 유산균, 이노시톨은 장 건강과 염증 감소를 통해 테스토스테론 분비 환경을 개선합니다. 생강 속 진저롤과 쇼가올은 간을 보호하고 LH를 자극하고 코티솔을 억제하여 직접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돕습니다. 마시는 방법은 저녁 식사 후 한두 시간 뒤 주 34회 막걸리 180ml의 신선한 생강 5g입니다. 아연 섭취, 햇빛, 수면의 질 개선을 병행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튀김 같은 가공식품 안주는 피하고 두부, 달걀, 견과류 같은 건강한 안주를 선택하세요. 60세 이후의 삶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풍요로운 삶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혜도 있고 시간도 있고 누릴 것도 많습니다. 다만 몸이 따라주어야 그 삶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에서 막걸리 한 병 꺼내시고 주방에서 생강 찾아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다음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막걸리 생강, 요법과 함께 병행했을 때 효과를 2배로 높이는 운동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